글 읽고 책 보고 그림 보는 화가 경영학자 채널입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오늘날 세계 각처에서 거의 매일같이 일어나는 기후재앙을 바라보면서 두렵고 어두운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인류는 이 기후재앙의 문제, 기후변화의 문제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나와 나의 후손들은 기후변화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기후변화 살아남기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읽을 글은 1800만 년 만의 더위, 그리고 모두의 문제는 누구의 문제도 아니다. 이 두 개의 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읽을 글은 1800만 년 만의 더위입니다. 지구의 온도라는 것은, 대기의 온도라는 것은 오르고 내리고 하지만 지금 현재 지구 온도는 1800만 년 만에 찾아오는 더위라고 합니다. 참 오랜 세월이죠. 1800만 년. 지금 현재 지구 온난화의 문제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1800만 년 만의 더위. 이 글은 2025년 8월 19일. 한참 더울 때 작성한 글입니다. 인류는 거의 매일이다시피 발생하는 극심한 기후변화의 현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대륙과 나라를 가리지 않고 타오르는 산불, 빠르게 녹아내리는 빙하, 해수면 상승으로 물에 잠기는 나라와 도시들, 매년 수없이 발생하는 지금까지의 범주를 훌쩍 넘어서는 열대 폭풍들, 도시를 집어삼키는 홍수, 인간의 체온을 뛰어넘는 기온의 열대야. 매일 눈앞에 펼쳐지는 지옥과 같은 광경을 바라보며 누가 과연 자신있게 인류의 존속을 말할 수 있을까요? 지구의 온도는 변동합니다. 어떤 때는 극지방까지 푸른 초원이 되고 어떤 때는 적도에도 얼음이 덮여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지구 온도가 높아져 빙하가 좀 녹는다 하더라도 뭐 그리 호들갑 떨 필요가 있느냐고 말하기도 합니다. 지구의 온도 변화를 추정한 과학자들에 따르면 직전에 지구 온도가 지금처럼 높았을 때는 1800만 년 전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지금의 더위는 1800만 년 만의 더위인 셈입니다. 지금의 온난화가 시작된 것이 20세기 후반이라면 불과 한 세대가 지나기 전에 1800만 년 만의 기후변화가 일어난 것에 해당합니다. 어쨌든 인류는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1800만 년 전 과거는 현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때는 인류라는 종이 생겨나지도 않았고 생겨났더라도 생존 조건이 적합하지 않아 쉽게 멸종되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대로 살아간다면 온난화는 가속되고 앞으로의 더위는 몇 천만 년 만에 찾아오는 더위가 될지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이제는 그다지 논쟁을 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인간에 의해서 초래된 문제이고 인류가 살아가야 할 지구가 빠르게 살기 어려운 곳이 되고 있다는 것에 논쟁의 여지가 없습니다. 모두가 기후변화로 인해서 발생하는 매일의 고통을 바라볼 뿐입니다. 아니, 눈 감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아무것도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인류와 민족의 구원을 위해 앞장서야 할 지도자들도 어제처럼 오늘도 한치의 영토를 위해서라도 싸움을 계속합니다. 온난화와 기후변화의 직접적 원인이 되었던 것은 우리가 누리는 라이프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지금 누리는 라이프 스타일을 희생할 생각은 조금도 없습니다.
오늘 소개하는 책의 제목은 The Inhabitable Earth. 살기 어려운, 살 수 없는 지구입니다. 부제로서 Life After Warming, 온난화의 끝에 산다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인간의 삶은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하는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저자는 데이빗 월러스 웰스, 언론인 출신이고요. 기자 출신이고, 문제는 지구가 정말 인간이 살 수 없는 곳이 되고 말 것이냐, 아니냐. 그것이 아닙니다. 그 날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거쳐가야 할 지옥, 얼마나 많은 지옥을 거쳐가야 하는 것인가. 그것입니다. 오늘 읽을 두 번째 글은 모두의 문제는 누구의 문제도 아니다. 이런 제목의 글입니다. 기후변화의 문제, 환경의 문제는 그것이 모두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자신만의 문제로 생각하지 않고 해결하려고 나서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글은 2025년 8월 21일 작성된 글입니다. 스페인에서 매일 기온이 45도 이상 치솟고 산불이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되어 사망자가 이미 1,100명을 넘었다는 뉴스가 나옵니다. 고통 속에 죽어가는 사람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지만 저 고통이 언제라도 나의 것이 될 수 있다고 하니 마음속에 두려움의 먹구름이 퍼져갑니다. 언제부턴가 식물이 자라는 곳이면 어디서나 산불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며 사람들의 생활권을 위협합니다. 광범위한 홍수가 반복적으로 도시와 지역을 집어삼킵니다. 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 때문이라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논란거리도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고통이고 우리 모두 각자 뭔가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과도한 생산과 소비가 온난화를 초래한 만큼 소비를 절제하는 것이 기후변화를 위해 우리 각자가 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그러나 쉽지 않습니다. 매일 각오를 새롭게 하지만 그 순간일 뿐 쉽게 타협해 버립니다. 중독된 소비에서 벗어나는 것은 술이나 마약의 중독에서 벗어나는 것 이상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단지 의지가 약하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의 문제이고 우리 모두가 동참할 때만 해결의 단서라도 잡을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나 혼자 절제하는 것은 나만의 마음의 위안일 뿐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타협은 너무 쉽습니다. 그냥 어제처럼 오늘 또 먹고 마시며 살아갑니다. 나 혼자 절제하며 살아가면 왠지 손해보는 느낌이 들지도 모릅니다. 기후변화의 문제는 누구의 문제도 아니기 때문에 이리저리 불려다니며 부른 사람의 필요와 목적에 맞추어진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정치인, 사업가, 환경운동가, 매스컴 모두 저마다의 이야기로 스스로의 목적 달성을 위해 기후변화를 이용하고 있을 뿐입니다. 기후변화는 우리 모두의 문제이기에 누구의 문제도 아니게 되었고 그러기에 우리는 바라만 보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오늘 소개하는 책은 제목이 False Alarm, 가짜 경고. 늑대 소년이 늑대가 나타났다고 거짓말을 하는 것처럼 지금의 환경 변화에 대한 기후 변화에 대한 우려는 가짜 경고라는 것입니다. How climate change panic cost us trillions, hurt poor and fails to fix the planet. 우리가 climate change에 대해서 너무 우려하는 것은 수조 달러의 돈이 들고 가난한 사람들을 해치고
그리고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실패할 뿐이라는 그러한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보통의 기후변화의 문제를 얘기하는 것과는 정반대 입장에 서 있는 책입니다. 저자는 말합니다. 기후재앙은 언제라도 있었고 인간은 언제나 극복해 왔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기후변화 위험성의 경고는 사람들이 마음속에 불필요한 공포심을 조장하는 것 외에는 의미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를 바라보면 불안하고 불편해할 사람들을 위로라도 하려고 낙관론 선물 세트를 장만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매일 발생하는 기후재앙을 바라보면 불편한 낙관론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저희 채널이 발전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됩니다.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